어제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신고가 흐름 속에서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함께 선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먼저 증권주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주 전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증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뤘습니다. 국내 코스피가 역대 최대점을 갱신함에 따라서 증권주 전반에 굉장한 좋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주가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만 이런 정책적인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기존의 50억으로 유지가 되게 되면 그 증권에 대한 그런 투자 또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가 유지되거나 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내용들 외에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과 같이 국내 증권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증권주들의 주가가 사실 좀 많이 눌러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아서 기존의 PBR이라고 하죠. 그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가치보다 낮은 그런 증권주들이 좀 본격적인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정책적인 수혜에 따라서 증권주들의 변동성이 조금 이렇게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향후 큰 건들의 이런 그 수혜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까지 뒷받침되게 된다면 정책 수혜주 플러스 실적에 대한 슈팅 그런 좀 좋은 호재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많은 증권주들이 최근에 한 1, 2년 또는 2, 3년 동안 이 배당에 대한 그런 배당의 증가 아니면은 자사주 소각 이런 거와 같이 주주 환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증권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은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증권주가 좀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적이라는 이 두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증권주 함께 네. 주목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ETF를 주목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증권 섹터로 구성된 그런 ETF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덱스 증권이라든지 또는 타이거 증권과 같이 증권주 전반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범위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증권주를 포함한 보험사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또는 금융 지주와 같이 증권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로 좀 확대를 하게 된다면은 금융주주 플러스 고배당 같은 종목들도 제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업종, 바이오 업종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아무래도 바이오주로 좀 시선이 쏠릴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의 바이오 펀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하반기 바이오 업종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확히 미국 같은 기준을 보더라도 미국 10년물 금리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주가는 정확하게 반대 방향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은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재명 정부도 바이오를 6대 산업 중에 하나로 키우겠다 또는 100조 원 또는 150조 원의 굉장히 큰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신약 개발 관련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겠다와 같이 매우 적극적인 이 정책적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관련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또 적극적인 이 정책 지원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이 성장하거나 또는 큰 수주의 계약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또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 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국내 관련된 저희가 바이오 종목들 또 흔히 말하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말을 합니다. 신약 관련된 기술들을 좀 제공을 하고 해외 빅파마들과 수조 원 이상의 그런 큰 계약을 따르는 그런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옥석을 좀 가려보자면 어떤 기업이나 ETF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오는 사실 한두 종목을 이렇게 픽하는 게 뭐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공개를 어느 정도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잘 공개를 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진행이 되다가도 임상에서 좀 엎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ETF를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패시브 ETF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대형주 위주의 그런 종목들로 구성된 ETF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타이거 코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코스닥 150 헬스케어 같은 ETF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액티브 ETF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같은 경우에 종목을 한두 개 픽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전문 펀드 매니저 운용력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이 액티브 ETF를 통해서 국내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해외를 보는 분들이 좀 계신다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빅파마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AI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데 메디컬 관련 분야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템퍼스 AI라든지 또는 리커전 같은 또 구글도 요즘 적극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를 하고 있죠. 그런 AI가 결합된 메디컬 AI 종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ETF 기준으로는 원큐 메디컬 AI와 같이 해외의 그런 메디컬 AI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변동성을 좀 염두해서 ETF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바이오 업종 체크해봤으니 시장이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반도체 업종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AI가 워낙 뜨거운 키워드다 보니 내년 HBM 시장 규모가 올해 대비 34% 늘어날 거란 분석들 나오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30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네, 또 맞습니다. 연고점 탈환도 임박했는데 업종 전반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샘 울트먼이 그러니까요. AI가 버블론이다라는 얘기를 밝혔는데 어제 오라클이 뭐 30%, 40%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버블이 그냥 실체 없는 그런 버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업이 AI 관련된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초기 또는 중기를 지나면서 이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제 한 5%, 6% 정도 코스피보다 훨씬 많은 상승폭을 이뤘는데요.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관련해서 굉장히 큰 HBM에 많은 수요가 나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좀 독보적인 HBM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확대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소버린 AI라는 그런 정책적인 강력한 수혜가 지원이 또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기업과 이 협업 같은 걸 좀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좀 더 해외, 그다음에 외국 기반의 그런 AI 소프트웨어, HBM 공급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집중을 이뤘더라면 오히려 다시 올해 또는 내년 또 최근 1, 2년 동안은 이 국내에서도 HBM을 포함한 이 소버린 AI의 이 소프트웨어를 백업할 그런 하드웨어도 많이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 호재, 그다음에 HBM 시장의 좀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 그리고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이 상향될 경우 SK 하이닉스에도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좋은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토픽은 SK 하이닉스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SK 하이닉스가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코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형주가 5%, 6% 오르는 게 최근에 이런 장세입니다. 오라클 같이 굉장히 큰 종목도 실제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이 가이던스에서 좋은 전망을 제시함에 따라서 하루에 뭐 30%, 40%까지 오르긴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 스트림이라고 하죠. 이 AI 소프트웨어에 이어진 이 하드웨어 스트림이 업스트림에서 이 수혜가 나오고 이 상단에서 좀 더 큰 인프라를 갖추고 그게 이 작은 인프라로 내려오는 그 단계인데 아직은 작은 이 하위 다운스트림보다는 업스트림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봐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AI 관련 특허나 논문 차원에서 좀 보자면 삼성전자가 AI 경쟁력에서 독보적으로 국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만 이를 빅테크랑 좀 비교하면 아직은 갈 길이 좀 먼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비전을 선포하면서 네. AI 경쟁력 제고에 좀 힘을 실었거든요. 정부 차원의 AI 전략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직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 정부 차원의 AI 전략은 소버린 AI라는 이 액션 플랜 추진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AI 대한민국 제도약을 이끌 핵심 수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인프라는 굉장히 잘합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선주, 원전 같이 이 외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반면에 이 소프트웨어가 조금 아직은 뭐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좀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좀 저희가 강력한 정책적인 추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체 모듈 개발이라든지 뭐 챗 GPT 어떻게 보면 한국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만의 이 주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판 그런 소버린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필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다 잘하게 하고 조금 더 부족했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PU 칩을 산다든지 아니면 국내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과 적극적인 MOU나 이런 협업을 통해서 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AI의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개발, 독자적인 모델 개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실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아직은 조금 한 발짝 뒤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한 달 전에 보시게 되면 이 테슬라와의 이런 그 계약을 통해서 한 10조, 20조 계약을 통해서 하루에 10% 오르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좀 수혜, 산업 전체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